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팀을 빌딩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우리가 했다라는 경험을 있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팀을 빌딩했다기보다는 라인 하나마다의 매출을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긴 한 거지만 이 네트워킹 과정에서의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유도하는 판매? 소매 판매는 아니에요. 마진을 갖추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를 만들어서 또는 제품을 전달해서 일으키는 판매 총 합산으로 매출을 하는 개념이 있는 건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 라인 구축이라고 하거나 팀 빌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요. 연세 있으신 분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4주라는 시간대에 왼쪽과 오른쪽에 라인이라는 팀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야 승급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퀄리파이드 맞춰야 되고 40BB, 60BB부터 시작해서 제 파트너 중에 한 분들은 다 맞은 거예요. 근데 브론즈가 안 돼서 로얄이 안 돼서 실버가 안 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추적했죠. 도대체 못 알아보겠는 뭐 때문인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어떤 파트너의 이 퀄리파이드에 충족되는 이 사람이 40BB를 했어. 우리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40BB가 일반 주문이었어요. 60BB. 일반 주문이면 60BB가 돼야 퀄리파이드.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거라 이제. 왜냐하면 각 개인의 BV를 주차로 맞춰야 되는 개념이라 그것이 좌우로 맞아 들어가야 퀄리파이드라는 것과 필요 직급이 맞춰야 직급이 가고 매출이 있어도 그게 안 맞으면 승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시크릿이라는 사업과 일반적인 뭐 브레이크어웨이라든가 유니레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예를 들어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한쪽에 매출이 부족하면 막 판매해가지고도 이걸 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추천제를 가기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매출을 물론 이제 어떤 사람 번호에 따라 BV를 올릴 수는 있는데 되게 일시적이죠.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어느 라인에 아무렇게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그런가요, 사장님? 그래서 내가 파트너의 대실적 쪽을 타고 갈 수는 있어도 누구 파트너의 소실적으로 내가 리크루팅한 걸 내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볼륨은 이만점이 되지만 실버를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못하는. 근데 이거 일부러 만드는 팀도 물론 있겠지만 해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런 면에서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사업을 했던 분들은 이거 보면 진짜 까다롭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방식 자체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면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승급을 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그냥 소실적의 500점 단위로 15% 받는 개념으로면 누구나 다 돼요. 그런데 승급이라는 거를 맞춰서 팀을 키우고 이거는 개념 없을까 모르겠다. 그거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소실적의 BV로 10%, 15% 정도를 소소하게 벌 사람인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배워서 좌우 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의 구분이 딱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실버 정도 올 때까지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계신 사장님은 다 되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네, 그걸 믿고요. 그래서 약간 시크릿 속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을 좀 골라낸다고 하면 참 표현이 애매한데요. 이게 사람들이 브론즈나 로얄이나 실버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게 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에는 이거는 사업할 사람만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좀 있으면서 그럼 만약에 이런 걸 못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케어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공존하는 것 같은데 직급을 가고 승급을 해야 되는 팀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장님. 그럼 그분들은 시크릿을 안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시스템 속에서 꾸준히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신 그 사람들에게 막 승급을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승급을 억지로 보내놓으면 더 힘들어요. 그들이 파생시켜놓은 라인들을 나중에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잣대를 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리더가 되거나 그걸 꾸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의 팀빌딩. 이걸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건데 이게 내 맘대로 되진 않죠. 그런데 스폰서에 이끌려서 미팅만으로 팩결제만으로도 저도 실버나 골드나 플래티늄까지 보내본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하진 않아요. 사장님들 네트워크를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미팅을 막 하면은 여기다가도 넣고 저기다가도 넣어서 실버, 골드, 플래티늄까지는 완성해 본 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자기 파트너 속에서 실버와 골드와 플래티늄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 직급은 안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 직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이 사람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시크릿에 대해서 자꾸 부정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야. 뭐 됐는데 안 되더라. 또는 나중에 그러고 나면 스폰서가 대실적을 타게 되면 내 소실적은 누가 하냐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해보니까 그런 분들의 팀빌딩을 도와서 그 사람을 높은 직급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되게 나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리더적인 성향이나 미팅에 참여도라던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직급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 거죠. 대신 그분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분의 뎁스를 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해. 내가 뎁스를 타고 그 사람이 역량을 키워서 그가 소를 해서 직급을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빠르게 직급을 보내는 거 저는 이게 비즈니스에 많이 오류를 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좌우 추천을 하고 파트너들 좌우가 뻑뻑뻑뻑 뻗으면 나중에 그게 누군가 각각 담당하지 않으면 제 혼자 진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뭐 그런 비즈니스에 제가 볼 때 차이 이런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어웨이나 유니레벨처럼 한 라인의 매출만 가지고 가는 비즈니스가 분명히 아니다. 리더의 성향이 있는 사람과 자기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의 팀빌딩이 되지 않으면 조직은 절대 튼튼하게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시크릿은 이제 팀워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팀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실버 정도라면 위에 있는 플래티늄과 다이아몬드와의 아주 이 긴밀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공유하는 거, 즉 내가 실버예요. 그럼 나의 위에 있는 스폰서가 플래티늄이겠네요. 이 플래티늄이 루비나 다이아몬드의 목표를 언제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나와의 계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그런데 이런 거 좀 답답하시죠? 리더가 목표 없을 때. 여러분은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스폰서가 목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답답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사업이 물론 스폰서에 맞물려서 목표를 가지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고 스폰서의 목표와 내 목표와 내 파트너의 목표가 연결되는 것만큼 멋진 팀워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꼭 내 스폰서가 나를 이끄는 리더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내 스폰서가 본인의 목표를 딱 설정하고 나와 나의 파트너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도 많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스폰서라는 사람들이 위치적인 스폰서지 꼭 나보다 역량이 뛰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가늠을 해서 여러분의 스폰서와 목표가 맞물릴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죠, 일의 중심은. 네, 일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지금 위치에서 파트너들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내가 그 다음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서 위에 다이아몬드나 그 위에 리더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과 어떤 목표로 진행을 해야 좋은지에 대한 것. 근데 사실은 매주 목표를 가지고 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주는 그냥 브론즈나 패스트 브론즈를 외치는 것 같고요. 팀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거의 세미나 끝나는 다음 주로 설정을 많이 해요. 1박 2일 세미나라는 곳에서 굉장히 업이 되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1박 2일 세미나를 마감하는 그때에 이제 일요일날 설정들을 좀 하면서 그 다음 주차부터의 4주를 점프의 시간으로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3주, 2월, 4주 합산이라는 제도로 이제 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점프를 해야 되는 타이밍, 승급이라는 걸 시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해왔으니까 꾸준히만으로는 승급이라는 게 되지 않는 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좀 점검을 하고 한 주차 스타트를 딱 걸어서 어떤 팀이 실버 나눔과 플래티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4주를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승급이라는 게 시도 안 되는 팀이 있어요. 왜? 사람이 없거든. 그럼 그 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무조건 개인 추천을 하게 시켜야 돼요. 승급을 얘기할 게 아니야. 이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지금 구도도 안 나오고 지금부터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주 이내 플래티넘 가자. 이게 안 그려져. 그러면 너무 승급에 대해서 이 팀한테 뭐 이게 메아리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승급을 하자고 얘기해도 이 팀은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럼 이런 팀 같은 경우는 모아서 뭘 해야 되냐? 무조건 개인 추천이야. 누구나 다. 누구나 싹 일주일에 목표를 몇 명의 개인 추천을 각자 하자라고 10을 올리지 않으면 그 팀은 답이 없어요. 그런 팀도 있겠고 아니면 팀이 구도가 나온 팀이 있겠죠. 그 팀 같은 경우는 스타트의 기간을 딱 줘야 돼요, 사장님. 이때부터 이때까지 각각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설정이 딱 되겠네요. 진행하자. 거기에 내가 어떤 식의 도움을 주겠다. 뭐 작은 프로모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의 스케줄을 그쪽으로 맞출 수도 있겠고요. 이게 실버나 플래티넘 단위로 다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서 목표에 대해서 팀이 갖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뭐 루비가 있는데 루비의 좌우가 있잖아요. 그 루비의 좌우에 한쪽은 플래티넘 구도가 나오고 한쪽은 실버 구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쪽은 실버를 4주 동안 갈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을 그 아래 브론즈까지 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플래티넘이 나올 수 있으면 플래티넘의 좌우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게 팀별로 라인별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무조건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데가 있어요. 두 개를 나눠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스타트 주차를 딱 설정을 해서 아예 딱 4주 동안 무조건 여기는 승급이야.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승급이라는 걸 시도를 하는 쪽에서도 개인 추천은 이루어지겠지만 승급이라는 걸 무조건 2주차에서 2주차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요. 브론즈, 로얄, 실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해 파라솔에도 아니면 사솔에도 할 수 있을? 죄송해요. 사지는 말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내가 꼭 이거를 퍼즐처럼 맞춰야 된다라는 서로의 합의? 이런 것이 이 목표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이다. 그런 팀들이 쭉쭉 나와서 실버가 탄생되고 그 실버가 만들어지면서 플래티넘이 탄생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참 목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일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구도를 그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 플래티넘을 할 때는 7명밖에 안 필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님. 내 목표를 4주 동안 완수할 의지가 있는 7명이면 플래티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항상 어떻게 목표를 공유하고 합의를 통해서 몇 주차부터 몇 주차에 승급을 시도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주차까지. 막연하게 우리 다음 달 실버 이런 계산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승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실버 이상의 승급이 안 나오는 문제가 그런 문제다. 리더가, 그러니까 실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귀한 실버잖아요. 그러니까 실버를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버가 나올 수 있는, 실버를 올릴 수 있는 리더의 투입이 돼서, 그 팀에 투입이 돼서 구도를 그리고 팀워크를 맞춰서 이 사람이 4주 이내에 무조건 브론즈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약속, 합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4주 동안에 여기에 집중해서 자꾸 내 팀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게 부족한 거죠.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많이들 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완돼 있다는 느낌 아세요? 늘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우리 각각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막 밀려오는 듯하게 막 이렇게 액션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계절 탓인지 아니면 뭐 탓인지 모르겠어요. 프로모션이 없는 탓인지 늘어져 있는 거죠. 미팅을 잡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서 팀을 늘려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팀의 패턴을 빨리 돌릴 것인가? 그럴 때 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리더의 10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팀의 10을 많이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 제가 개인 추천을 하기 위한 개인 미팅부터 시작해서 실버라던가 플래티넘을 목표로 가진 팀에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거, 저는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팀들의 10이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다 동일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가장 10이 좋은 팀에 집중하세요, 리더 사장님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실버나 플래티넘 정도가 나오게 되면 판도는 굉장히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에 대한 얘기 제가 드린 거고요. 팀빌딩은 브론즈들의 구축이다라는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빌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리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팀빌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장님. 그런데 글쎄 이 부분은 다 아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보면 누구를 직급을 해야 되고 누구를 리더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구도가 좋다라고 해서 꼭 리더가 되거나 직급을 올라가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와 시크릿을 얼마나 자기 삶의 중심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왜 뭐랄까 깊게 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와 나의 삶을 내가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지만 내가 하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개념으로 시크릿을 볼 수도 있고, 나는 특히 파트너들 예전에 이렇게 경험할 때 이런 발언이 되게 싫었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요. 이 팀이랑 요번에 승급을 시도해서 아니면 말고 이런 거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의 성공이 그렇게 단시간에 오나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해서 성공의 뜻도 아니에요. 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난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크릿과 함께 평생을 갈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잠깐 돈 버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리더라고 하는 분들을 내가 이 사람을 리더로 하는 거에 세우고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좀 일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크릿을 뭐랄까 사랑하나? 네. 내가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내 팀과 시크릿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시간을 버틸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리더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처음에 되게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거의 만 4년을 해보니까요. 처음에 너무 빨리 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너무 빨리 플래티넘이나 직급을 가잖아요. 절대 그 뒤에 그게 순조롭게 유지되거나 그 이상 점프가 팍팍 안 되거든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시크릿이나 팀에 대한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아닌데. 그래갖고 저는 가끔은 빠르게 직급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아주 무작위하게 판매를 통해서 급격하게 직급을 간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그런가요? 네. 사장님들은 지금 급격하게 간 사람들 아니시죠? 못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봐봐요. 왜 여러분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빨리 치고 나갔던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팀빌딩하기 위해 리더를 찾는데 리더란 뭐냐 이거잖아요. 필드에서 헌신적인가 이런 건데 저는 일단 그 필드를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 레드 다이아몬드인 저는 필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액티브 에이전트를 지금도 필드에서 미팅을 하거나 할 때도 부딪히고 만나는 편인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밑에 브론즈나 실버나 이런 게 이제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자꾸 미팅을 걸러서 하려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냥 팀 미팅만 하거나 사업 설명만 하려고 하는. 근데 정말 그거 위험한 거예요, 사장님. 내가 다이아몬드든 루비든 플래티늄이든 내가 완전히 신규 있죠. 신규에 이제 신규 게스트의 미팅을 하고 있나 체크해 보세요. 저는 그거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직급을 막 가서 관리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데몬도 안 하고 있고 어느 날 PT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사업 설명하고 팀 미팅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약간 보내기 시작하면은요. 리더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팀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져요, 사람이. 그런데 리더가 그냥 에이전트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도 명함을 주고 파트너의 어떤 미팅에도 내가 가서 대본도 하고 PT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시크릿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크릿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굴 만나도 나는 시크릿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날라갈 게 왜 걱정해요? 나는 늘릴 수 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런 신규 미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게스트들, 파트너의 신규들, 신규의 미팅에 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흔들리도 없고요. 그리고 별로 뭐 이렇게 바깥 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멘탈이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필드를 안 할 때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필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데모를 하고 다시 시크릿이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아야 리더가 되시고요. 그 리더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중심으로 팀빌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리더는 항상 이걸 잊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필드를 파트너에게 맡기고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만 관리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중심으로 팀빌딩은 어려워요,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필드를 하세요. 그럼 시크릿이 되게 쉽다고 느껴져요. 근데 내가 필드를 하지 않고요. 내가 파트너를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안 답답해요, 파트너들? 그 파트너들 속에서 있는 감정들, 말들 이런 것들에서 계속 시달리죠. 여러분 필드 안 하면 자꾸 시달려요. 필드를 해보세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진짜로 희한하죠. 저는 이제 요 근래 어제도 제가 되게 냉혹하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요. 자꾸 이제 딴 소식을 저한테 전하는 어떤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누가 나타나서 세미나를 한네 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뭐 이렇게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뭔가 정보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웃긴 거는요. 나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그동안은 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어제는 갑자기 왜 나한테 자꾸 이걸 보내는 거지? 나한테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안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요. 아주 쌀쌀맞은 카톡을 보냈죠. 사장님 저는 관심 없습니다. 네, 어디서 모여서 무엇을 하든 세미나를 누가 주거나 관심 없다고. 난 지금 내가 할 일, 내 속에 있는 파트너들의 성장에 초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냉혹하게 보냈는데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드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생각이 없어져요. 명심하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브론즈를 하려고 해서 잡는 미팅들 계속 여기서 연결되면서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하나도 관심이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시달려요. 말들과 관계와 상황과 이런 것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사장님. 그 방법은요. 그거에서 나의 마인드를 지키는 방법은 필드밖에 없다. 이 생각을 정말 하고요. 어떤 직급이어도 매일 신규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나의 파트너가 됐든 파트너의 파트너가 됐든 매일 그걸 끊이지 않게 해보세요. 그 속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느끼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 사업이 심플해지고 쉬워지고 자신감 넘치고 그게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존중과 화합을 할 수 있는가? 교육 능력이 있는가? 이제 저희가 리더 중심으로 팀빌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떤 처음에 새로 들어온 파트너가 미팅을 막 잡을 때 한 뭐 이제 브론즈나 로얄은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의 미팅을 다 쫓아다닐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떤 디렉션을 준단 말이에요. 디렉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대가 넘어서 50대가 넘어서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제품을 잘 쓰고 제품을 잘 소개할 것 같은 분은 사장님이 미팅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데모하시고 제품이 왜 좋은지 설명하시고 가입시키고 제품 주문해 주시고. 그런데 30, 40대이고 그 사람이 뭔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시크릿은 이런 거야, 네트워크는 이렇더라, 네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의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 사람은 미팅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능력이 있는가라는 게, 교육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이게 강의를 잘하는 거는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강단에 서서 뭔가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변이든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게 더 불편한 사람이에요. 평생 이러고 살았으니까 드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 능력은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단순한 거죠. 뭐 얘가 야 200씩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옆에서 야 백화점가가 480만 원인데 60% 할인인데 뭐가 비싸? 이런 거 정도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을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정도요. 뭐 이게 교육 능력의 사실은 출발이에요. 그럼 미팅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요. 해보면은 느껴지시죠? 어떤 사람이 내가 미팅을 할 때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미팅을 잡을 때, 특히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미팅을 잘 못 잡아요, 사람이. 미팅을 이 사람이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어필해서 이 사람을 미팅 장소로 이끌어내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인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들었어. 또는 미팅을 하고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와우팩을 결제했어. 와우팩을 결제했는데 얘가 집에 가서 마음이 바뀌네? 이걸 꼭 스폰서가 가야만 해나요? 자기 선에서 절대로 반품하지 말고 이 기회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정도. 제가 말하는 교육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꼭 강의를 하는 거랑은 달라요, 사장님. 굉장히 네트워크를 안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야, 이 사업은 손해가 없어. 220 어차피 생필품 쓰는 거잖아. 한번 바꿔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좋으면 알리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자기가 느낀, 자기가 사업 설명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느낀 거를요,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필드 미팅을 하면서 느껴보세요. 내 에이전트들에게. 이거는 아주 초짜도, 그냥 액티브 에이전트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플래티늄도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플래티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급자인데도 불구하고 파트너 속에서 생겨나는 뭐 어떤 부정적인 거가 됐든 와우팩이 전달된 상황에서의 문제, 이걸 스스로 해결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팀빌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의 교육 능력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초짜도 다 가능해요. 어떨 때 보면 나보다 프로젝트 센 사람 있지 않나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자기가 시크릿을 몇 개월을 했다고? 아니야, 어제 결제했는데도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그거는 개인의 역량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봐라. 필드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전달 능력이 뛰어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성장해야 리더들이 교육 능력도 생기고, 근데 자꾸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누군가가 직급이 되어지면 직급자는 있는데 스피커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거나 이끌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자는 있지만 늘 내 리더인 나 혼자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꾸 갖고 계시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되게 당돌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필드에 가면은 약간 이렇게 좀 절절매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나한테 되게 당돌한 사람 있잖아요. 사실 전화번호 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순종적인 사람 말고요. 필드에서 튀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러한 절차 말고요. 어린 사람보다 직접 거래하고 싶다고 나한테 명함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튀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내가 사인하면 당신 나 도울 수 있냐고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저는 사인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드에서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후원 미팅의 실력은 말할 것도 없죠. 후원 미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되게 자신 있나요, 사장님?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들으실 때 뭘 주로 들으세요? 사업 설명을 중심으로 들으시나요? 아니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건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팀 미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후원 미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들의 더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사장님. 근데 물론 사업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렇게 뭐죠? 전체적인 윤곽이 오는데 우리 그만큼 시간을 간 거잖아요. 사장님들 그만큼 시간을 갔어요. 시크릿의 히스토리라던가 제품이 무엇으로 만들었냐라던가 바이너리 마케팅을 못 설명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미팅은요.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미팅들을 훨씬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셨다고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한 2시간짜리 거 들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 여러분이 안 들었다니. 들었죠? 네, 그런 거요. 뭐 저는 제 강의가 좋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 중에 대부분은 사업 설명이에요. 제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필드 테이블 이게 제게 가장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중에요. 2시간짜리의 강의가 있어요. 판서로. 그거는 저는 그게 사실 안 찍기로 하고 강의를 한 거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요. 제 파트너들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유정부가 수원이가 우리가.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오픈돼 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이나 어디서도요. 사람들이 사업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유튜브로 얘기되어 있어요. 한번 안 들으신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것도 있고요. 또 시흥인가 어디에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사장님. PPT 자료, 이 본사에서 하는 강의 여러 번 듣기도 하시지만 그거를 다니면서 듣진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 미팅이라는 걸 하기 위한 좀 더 디테일한 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업 설명 1시간짜리의 유튜브보다는요. 그건 어느 본사에 오시니까 그거보다는 필드에서 하고 있는 미팅들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보세요, 사장님. 많이 가리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많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여러분이 후원 미팅이라는 걸 할 때 필요한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목표 설정의 힘,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명이 되어도 이 파트너에게 브론즈를 가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표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지금 내가 뭐 오른쪽에 2개니?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처음에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목표 설정을 잘 못하잖아. 브론즈밖에 못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라인 맵을 보고요, 당신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소통하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사장님.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몇 명이건 간에 내가 이게 내 좌우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는 직급을 못 가더라도
내 파트너 속에 이번 주에 브론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로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자꾸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급을 갈 수 있는 톡이라도 보내고 내가 시간 내서 미팅이라도 하겠다고 자꾸 이게 뭔가 돼야 돼요. 그냥 이번 주에 브론즈 한번 가보세요. 이런 거로는 안 된다고요. 실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가 리더라고 생각해요. 저의 파트너 중에 오늘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 있는 파트너 있는데요. 리더죠. 직급은 실버밖에 안 돼 있어요. 실질적인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지금 대실적 속에서 연속적인 패스트 브론즈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류영 사장이랑 저랑 여기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파견이죠. 저 입장에서는 대전 담당이 그 친구가 그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느끼면서 그러니까 저희의 후원 미팅과 수준 거의 똑같아요. 그분이 이 에퍼지 했다 해서 딱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거의 내가 한 것 같아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따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똑같아요. 페이퍼에 그린 거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실버밖에 안 됐고 한쪽 라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그분이 밑에 내려가서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생각하죠. 얘 리더, 죄송해요. 이분 리더다. 페퍼 리더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그 라인에서 무조건 직급은 누가 가야 된다? 프레티늄과 다이아몬드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왼쪽 오른쪽이 다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의 힘이나 후원 미팅의 능력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사장이랑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플래티늄이나 루비나 다이아몬드로 오게 되면 그룹이 커지기도 하고 힘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갖춰야 될 걸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너리가 커지기를 의외로 너무 바라더라고요. 거꾸로 안 그래요? 너무 돈이 아니 그 모습으로 1,000만 원 벌면 그게 더 비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네트워크를 키우고 싶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데 아니 지금 그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리더인가라는 부분이고 이걸 아주 전투적으로 갖추셔야 돼요. 막연하게 시간이 가면 갖춰지겠지라는 마인드로는 안 돼요, 사장님.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평범해요. 타고난 리더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갖춰야 될 이거를요, 굉장히 스피드 있고 전투적으로 일처럼 갖추세요, 일처럼. 공부하듯이. 유튜브라는 것도요, 사장님, 운전하고 듣거나 이렇게 듣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남아요. 내 파트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 보면서 막 치맥 먹죠. 유튜브 들으면서 치맥 먹는 사람 있다 그 사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사장님. 유튜브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흘려 지나가게 유튜브를 듣지 마시고요.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성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늘 내가 그냥 강의 내가 늘 듣고 있어. 이 마인드로는 여러분 실력이 안 커져요. 공부해야 된다고. 노트하고 공부하고 데모하는 것도 동영상도 보고 하는 것도 직접 보고 나도 하고 이거를 아주 전투적으로 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빠르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서 팀이 커지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이너리만 커집니까? 물론 그런 행운도 오겠죠. 드물어요, 사장님. 해군이 오길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리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딱 보이고 그 사람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버 직급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리더를 찾아야 된다는데 실버라는 직급이 오는 과정에 이 사람이 리더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고요. 이 파트너가 실버라는 직급이 되는 동안 8명의 좌우에 오잖아요. 그 중에 그 다음 리더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리더가 안 나올 때 좀 깝깝한 거죠. 그럼 난 생각하는 거죠. 멈추겠구나. 좌우가 다 멈추면 얘 멘탈 나갈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실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실버의 좌우 중에 한쪽에는 그와 비슷한 리더는 나와야죠. 그럼 나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좌우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 플렉션까지 직진하는 거고 좌우로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잘 나오면 한쪽이죠. 그러면 실버가 됐어요. 8인데 나는 그쪽에 한쪽에 리더가 나오면서 그 사람의 실버로 집중하죠. 이렇게 된다고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처음 실버는 프레스를 못 가요. 왜 반대쪽이 분명히 볼륨 빠질 거거든. 그러면 나는 한쪽에 이 사람의 다음의 리더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붙어서 실버를 갈 수 있도록 돕죠. 그럼 위에 실버는 뭐 해야 돼요? 소실적을 그렇죠. 다시 찾는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위에 리더는요. 실버라는 과정을 가는 동안 그 다음 리더를 찾지 못할 때가 가장 네트워크 힘든 거예요, 사장님. 예를 들어서 사장님 실버 되셨잖아요. 사장님 다음에 좌우 라인에 사장님만큼의 사람이 있었냐고. 없었죠.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를 실버로 보내는 과정 중에 그 사람들의 미팅을 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리더를 못 찾아요. 그걸 리더라고 하는 게요. 딱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니, 발굴 찾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볼 줄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미팅에만 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라고 얘기해요. 리더가 될 자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 아닌 사람도 많아요. 사장님. 그냥 시키는 것만 잘 하기 때문에 미팅에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팅에 안 나와요. 지 혼자 알아서 막 미팅해. 이런 사람이 리더일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파트너가 실버가 되는 과정 중에 그 8명이 민수아임이 다 봤어야 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 브론즈가 아니고를 떠나서 그 중에 누가 내가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은가, 누가 내 팀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돼. 그리고 그를 잡아야 돼. 그리고 그와 소통해야 돼. 그게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서 퍼포먼스가 안 난다 해도 그 사람을 잡아내야 돼. 그게 없어. 사장님 입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실버가 된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사장님. 다시 시작해야지. 아니면 근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 속의 8명이 리더는 아니지만 이들이 시스템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브릿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건 연결 사업 아니에요. 사장님. 이해하시죠? 다 버려라가 아니지. 그들을 시스템 속에 묶어. 팀 미팅으로 묶고 커피 마시고 와우 파티 하고 센터 미팅 오게 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들의 쉽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돼야 돼요? 브릿지 역할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뽑아지는 것 아니면 실버인 사장님을 통해서 다시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동시에 돼야 돼요. 거기서 그게 뻗어지지 않으면 이 라인이 다시 죽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액티브 에이전트까지 떨어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시크릿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사장님. 겪는 일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실버를 가는 과정에 항상 이 사람의 다음 주자는 누구지? 이거에 대한 초점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 다음 주자가 누구지? 이렇게. 그리고는 미팅할 때마다 얘기해.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아직 주자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명단을 업그레이드 시켜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리더가 없네?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시간을 두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시크릿을 좋아하니까 분명히 그들 속에서 리더가 나온다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예요, 이건. 그래서 리더가 없는 이 팀에 대해서 내가 뭐 무시할 것도 간과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순하고 별 이변 없이 그렇게 시스템에만 잘 참석하고 그렇게 못됐고 오네. 뭐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팀이요. 근데 그런 팀을 잃어버릴 것이냐, 내가 이 팀을 끌고 갈 것이냐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끌고 가거든요. 나오더라고. 신기합니다. 나옵니다, 사장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오기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얘기했지? 조윤학 사장님이 얘기하지 않았나? 1박 2일 세미나에서. 이제 마지막을 깔고 마지막까지 갔다가 딱 올라가려는 순간에 얘가 그만두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그거 많이 느껴요, 사장님. 그러니까 리더라고 생각해서 딱 바텀 터치를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팁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잘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시크릿 쓰는 것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장님. 센터 와서 교육을 받는 것만도 생각할 수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자꾸 승급만 얘기하죠.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승급만을, 모든 사람이 다 승급만을 목표로 시크릿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목표는 승급이겠지만 승급의 시기도 목적도 목표도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팩결제에서 승급? 와우를 뭐 한다고? 뽑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뽑는 기계예요? 난 그 용어 되게 싫어해요, 사장님. 표현 방법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와우를 뽑는다는 방법이? 얘기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 파트너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대추나무냐고. 날 자꾸 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팀을 잘 가져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잘 가져가 보니 거기에서 브릿지 역할들을 하면서 다시 누군가가 들어오고 다시 모멘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견딘 사람들은 대실적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실적하고 천천히 돈 벌겠지 뭐 그들은. 그럼 나는 그들의 연결고리에서 액티브한 사람이 나오면 나는 그에게 집중하고 직급을 만들고. 이해하시죠, 사장님? 그래서 직급을, 승급이라는 거로 직급을 만들어낼 팀이 있는 거고요. 견뎌야 되고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실버의 직급이 만들어낸 과정 중에 그 다음의 리더. 이걸 좌우 중에 꼭 한 명이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멈춘다, 또 멈춘다. 이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실버가 되는 파트너가 나타날 때 그 과정 중에 꼭 한쪽 라인에서는 우리의 바턴을 이어받을 그 누군가의 리더가 잡혀야 된다. 그러면 팀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팀의 일원이 되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윙스의 일원인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 이 정예 무대. 여러분들만 다이아몬드 되면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파트너가 너무 좁아서 슬프지만 그냥 여러분들만 다이아몬드가 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성공도 아니에요. 사장님들만 다이아몬드 되면 윙스는 다이아몬드가 30명 이상 늘어나는 거네. 그럼 답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미팅에 참석하시는 것이 어떤 팀의 일원인 겁니다. 주일에 팀 미팅에 참석한다는 건데 월요일날 이곳에 오셔서 어떤 리더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팀의 미팅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매주 팀이 만나게 되면 매 주차의 목표 설정. 그 중에 간단해요. 이번 주에 브론즈 마감이 누구지? 이거요. 그거밖에는 뭐 매일매일 점검할 게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시크릿 상황에서는 뉴 브론즈가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표를 세우고 점검한다는 얘기고요. 팀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함께 해라 이거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팀원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내가 그 팀을 이끌고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뭐. 내가 실버가 만들어지고 플래티늄이 됐어요. 저 실버의 좌우 라인 중에 얘가 리더가 된 거네요. 이 실버가 되는 과정 중에 좌우의 한 라인 이래도 이 네트워크를 리더라고 하는 자리를 연결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의 플래티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버에 집중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버 되는 과정 중에 마찬가지예요. 좌우 라인 속에 다시 리더를 찾고 그 사람이 얘예요. 그럼 여기에 실버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고요. 이게 쭉 가는 거라고 그냥. 실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쭉 가다 보면 한쪽의 대실적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소실적을 확장시키면서 승급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면은요, 이게 한쪽으로만 되게 깊어지는데 소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있죠. 이것도 되게 힘든 라인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그 위에 사람들이 리더도 아니고 그들은 소득도 없고 참 오묘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스폰서가 대실적을 잡고 가요. 대실적이 깊어지니까 내가 한 라인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안심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빨리 재빠르게 소실적을 확장시키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성공에서부터 되게 멀어져요, 사람이. 근데 이게 되게 웃기죠. 한 라인이 됐는데 왜 하나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좌우가 균형 있게 가면은요, 솔직히 시간 분배가 좌우로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건지, 하나가 깊은데 한쪽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힘든 건지, 네, 뭐 여러분의 바이너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는 완벽히 1대1인 사람이거든요. 박재창 사님이 넌 참 대단하다. 귀신도 못 맞추는 1대1. 2대1이 아니고요. 1대1이요. 그래서 제가 소득이 4억, 올해도 뭐 4억 4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실적 볼륨을 비교해보면은요, 10억까지는 가야 되는 건데요. 전 1대1이에요. 그럼 아시죠? 지그재그로 하나도 자녀 볼륨이 없는 대상은 바이너리.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제가 만약에 대실적이 굉장히 깊었다면 저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여유 있게 했을지도 몰라요. 대실적만 있는 사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소실적만 하면 간단히 승급을 갈 것 같은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죠? 너무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 팀이라는 게 막 클 때 나의 에너지도 오는 거죠.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대실적이 확 커버렸는데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올라오는 볼륨이라는 거요, 어떻게 보면 숫자거든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대실적에 누적되어 있는 돈이 나의 돈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매주 업되는데 매주 늘어나잖아요. 내 돈은 뭐예요? 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뛰는 것이 수익이 되고 이 피드백이 오면 내 에너지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 대소의 차가 확 커버리면 이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버리니까 올라가는 볼륨들이 나한테 동기부여되지 않아요. 물론 리더는 계속적으로 실버 단위의 리더들을 찾아가면서 밑에를 확장시키는 게 제 책임이거든요. 그걸 안고 있는 중간 리더는 소실적 빨리 하셔야죠. 그럼 왜 정신 차리고 못하는 겁니까? 하셔야 돼요, 사장님. 그거 너무 오랜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은 중간에 위치에 있지만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10도 안 생깁니다.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소실적에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여러분을 보고 소실적으로 안 붙는다고요, 사람이. 저도 다이아몬드들이 배출을 많이 해도 제가 다이아몬드 10명도 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배출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위험한 건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대실적이 깊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도요. 중간중간에 소실적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훨씬 더 괴리감을 느끼고요. 타이틀만 루비고 다이아몬드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실적으로 안 붙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가 대실적을 잡고 깊게 갈 때 정신 차리고 소실적 하시라고요. 소실적이 이루어지는 걸 대실적이 알리지 말고요. 알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소리 없이. 노래 들으셨어요? 박신찬아이 가르쳐 주신 건데, 소실적은 소리 없이, 몰래, 밤사이. 나 활동할 땐 대실적 좀 하고, 혼자 몰래 소실적 하라고요. 사람들이 내 소실적을 모르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아니 여기 이걸 잡고 가고 있는데 왜 못하냐고. 두 라인을 평생 한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얼마나 절실하게 없거나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덤비셔야죠. 얼마나 쉬운 패를 가지고 계신 건데 그걸 안 합니까, 사장님?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여러분이 리더고요. 여러분 바이너리가 크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도 책임이에요. 소실적 하셔서 성장을 해야지. 언제나 스폰서가 밑에 대실적 혼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실적을 해서 그걸 받쳐줘야죠. 그래야 리더가 덜 힘든 거고 파트너들도 여러 리더들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실적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 쪽이 있다면 소실적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사장님. 그거 너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고요. 팀빌딩의 리더를 바꾸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최민수였어요. 최민수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만 계속 중심을 보면은 지금 이 밑에 리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프레팀이 되는 과정을 겪었어.
그럼 나는 그 다음 플래티늄 주자에 내 시선을 딱 바꾸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리더를 계속 바꾸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리더는요, 계속 밑으로 깊숙한 곳에 플래티늄이 될 만한 리더와 소통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이때 중간중간에 계신 분들이 약간 서운하고 약간의 소외감 느끼시나요? 그럴 때 정신 차리라고요. 본인 소실적인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얘기? 그림으로 안 그려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위에 리더는 전체 라인을 끌고 가고 살리는 입장에서요. 계속 뎁스를 파서 누가 이 리더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그 리더인가야? 당신이 리더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키우기 위해서 아래 리더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제발. 그래서 초점을 움직이면서 리더를 찾는 거고 그 사람과 위에 리더가 더 쉽을 갖추고 더 키워내고 더 전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거를 얻고 있는 위에 스폰서들 정신 차리고 소실적 해라. 이 얘기인 거죠. 위에 리더는 관심을 갖는 리더를 중심을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사장님. 내가 계속 정윤영 사장이랑 둘만 다녀요. 이 얘기는 정윤영 사장 밑에 리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윤영 사장 밑에 그 다음 다이아몬드 될 사람, 그 다음 플래티늄 될 사람에 내가 점점점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쪽에 시간 투자가 돼야 팀은 늘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해야지. 왜 리더는 자꾸 저쪽으로만 가지? 특히 여자들 왜 쟤만 이뻐하지? 제발 그 생각 좀 버리세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들은 나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 전 항상 이 생각 갖고 살아요. 근데 여자는 다 착각하죠. 남들이 다 나를 예쁘게 생각하고 남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 오게 되면 다 칭찬하죠. 다 지금 서로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을 높이니까 좋은 거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장님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은 그 마음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사랑은 남편한테 받으시고요. 응? 비즈니스로 볼 때 사랑이 내려가고 움직여 가야 내가 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만 사랑해주길 바라냐고요. 이해하세요? 실버지고 알리신 분이 충격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팀빌딩이 아래로 복제되지 못하면 조직을 성장하죠. 어쨌든 조직이라는 거는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든 비즈니스 방법이 을 따라하고 복제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나의 조직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3년 8개월 됐나? 제가 굉장히 크리스찬이에요. 뭐 아시잖아요. 남편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 미치겠어요. 목사의 와이프가 다단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3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었어요. 주말에 집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에 주일을 지켰죠. 주일을 지켰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 중에 딱 두 가지인데 난 계속 네트워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가 아니면 전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겠다면 제대로 섬기던가 아니면 전도하던가. 두 개밖에 더 있냐고 얘기하시고. 난 그게 자꾸 네트워크를 제대로 복제하세요. 그리고 늘리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복제하고 리더를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확장하고 그 중에 누군가가 또 리더를 섬기고 복제하고 또 늘리고 이 과정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리더가 되시길 바라요. 다 리더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지만 리더의 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장님. 네. 그런데 저는 요번에 이제 제 파트너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팀이 너무 평온하고 고요한 팀이 있어요. 근데 왜 시끄럽고 자충우동하는 팀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리더한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팀은 너무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고 이상한 사람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좋을 수 있는데 불협화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도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다 고요해. 다 순해. 그게 성장을 안 하지. 저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 변증법에 의하면 사람이 충돌이 없으면 발전도 없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 충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저는 일어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다듬어지세요. 그리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야 내 그릇이 커지고, 이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계속 우리는 충돌해야 되고 그 속에서 발전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요. 어제 제가 네트워크를 조금 했었던 분을 만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네트워크를 조금 해보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시 못하겠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저 3번째 네트워크이거든요.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서도 또 시크릿을 그렇게 용기 내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냐,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저는 제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4년을 했고 만 4년을, 멜라루카라는 사업을 만 2년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때 하는 때 힘들었던 게 많았거든요. 마감도 해봤고 파트너도 잃어봤고 조직도 무너지고 이런 과정을 저도 거쳤겠죠. 그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것만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나 봐요.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꿈이라는 걸 가졌던 그 순간, 아, 내가 새로운 꿈, 새로운 성공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하구나라고 느꼈던 그 느낌, 그것만 강해요. 되게 힘들었겠죠. 애 어렸을 테고 투잡이었고 되게 힘들었을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내가 얻었던 그 기쁜 마음 같은 거요. 정말 두림을 갖게 된 그 마음. 멜라루카라는 사업을 통해서도 막판에 리더들이 찢어지면서 조직이 분해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래됐으니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나는 지금 왜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만 생각나요? 넘어졌을 때 무언가를 줍는 사람은 성장한대요, 사람이. 왜 넘어진 것만 생각해요? 아픈 것만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주술 거냐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세요. 팀 속에서도 부딪히시고요. 필드와 더 부딪히세요. 팀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필드에서 부딪히라고요. 훨씬 많이 부딪히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온실 속의 하초처럼 내가 보호받고 깨지지 않길 원하면 여러분 리더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깨져야 될 각오를 하시고 뛰시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은 훨씬 크고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말고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돼요. 윙스의 미래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